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강사 고르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빌런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은 부동산 공법, 중개사 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시법, 그리고 부동산 세법 이렇게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부동산 공시법과 부동산 세법은 2개의 과목이지만 각각 24문제와 16문제로 구성된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분류됩니다. 2개 과목이 1개의 시험으로 치르는 만큼 과목 비중이 다소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2차 과목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실무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시법과 세법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꼭 활용해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기억을 상기하며 공시법부터 강사 고르는 방법을 시작합니다. 공시법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으로 구분됩니다. 공시법 및 세법이라는 하나의 과목은 정확히 말하면 지적법, 등기법, 세법이라는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셈이 됩니다. 지적법과 등기법은 다른 과목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적법과 등기법의 연계성은 거의 없습니다. 즉, 등기법을 몰라도 지적법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지적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법은 암기 과목입니다. 50만큼의 내용이 있다면 50을 암기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지적법은 전체의 큰 틀을 인식하고 이 큰 틀에서 세부 가지를 치는 식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을 제시하여 과목의 목차 순서를 머릿속에 심어주는 강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칠판에 잘 판서된 내용을 반복해서 보며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야 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많이 담아 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법은 판서가 깔끔하고 수업 중간에도 암기를 도와주어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도 수험생 스스로 암기해야 할 부분을 줄여주는 강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등기법입니다. 등기법은 이해 과목인데요. 등기법은 100만큼의 내용이 있다면 30만큼은 암기하고 70만큼은 이해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등기법은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2문자 암기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초창기에 등기법 시험은 암기만으로 풀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현재는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등기법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암기하고 이전에 학습했던 민법을 기초로 하여 등기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1차 과목을 모두 학습한 후 2차 과목을 학습하는 단기 공부법으로 등기법의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등기법은 익숙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1차 과목인 민법과 등기법은 상당 부분이 중복됩니다. 다만 민법에서 조금 더 나아간 실무적인 부분이 등기법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민법이 탄탄하지 않으면 등기법은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과 등기법은 상당 부분을 공유하지만 등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민법의 기초 부분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학원 스케줄대로 듣는다면 1차 과목과 2차 과목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민법을 다 배우지는 못한 상태에서 등기법을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1차 과목을 마무리하고 2차 과목 공부를 시작하는 단기 공부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법 강사는 등기법 시작 전에 민법을 반드시 짚어주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민법이 약하다고 느끼시더라도 등기법을 학습하시는 데에는 문제 없으실 겁니다. 공시법은 세법과 함께 하나의 시험 과목을 구성하기 때문에 공시법을 마스터하더라도 40문항 중 24문항을 맞추는 것이 최대입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하신다면 차라리 온전한 한 과목을 구성하며 학습량이 비슷한 중개사 법령에 비중을 싣는 게 유리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생각하면 공시법은 따로 학습할 시간을 줄이고 강의 수강과 동시에 내용을 머릿속에 많이 담을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법 부분은 민법과 연결시키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민법의 기초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여 민법이 부족한 수험생도 등기법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강의가 필요합니다. 지적법과 등기법의 특성을 파악했을 때 위의 기준에 가장 근접한 강사로 배상용 강사, 그리고 차선책으로 목희수 강사를 추천합니다. 배상용 강사는 지적법 부분에서 제가 제시한 학습 방향성을 완벽히 이행합니다. 판서가 매우 깔끔하고 칠판에 판서로 큰 틀을 그려주며 지적법의 목차를 잘 보여줍니다. 판서가 너무 좋아서 꼭 따라 적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배상용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적법의 맥락이 머릿속에 잘 새겨질 것입니다. 등기법 강의 시에는 민법의 기초 부분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 후 민법과 등기법과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의 시작과 마지막에 가벼운 복습을 해주기 때문에 강의 시간만으로도 꽤 효과적인 학습이 됩니다. 다만 강의의 시작과 끝에 복습을 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서 반쪽짜리 강의치고는 강의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강의 중 수강생을 위한 잔소리와 짜증이 꽤 많은 편입니다. 수강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강의 시간과 강의 숫자가 많은 데다가 잔소리 또한 많은 편이어서 반쪽짜리 과목을 위한 강의로는 부담스러운 학습량이라고 느껴집니다. 본인의 학습 스타일이 타율적이라면 배상용 강사를 추천합니다. 배상용 강사는 복습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배상용 강사의 강의를 듣고 제시해준 복습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만으로도 공시법은 안정권의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희수 강사는 공시법을 서자 과목이라 칭하며 강의 시간 외에는 다른 과목 학습을 권유합니다. 그리하여 수업 중간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복습을 해주어 강의만으로도 학습을 하기에 효과적입니다.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 억양으로 수업 내용에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강의가 배속을 올렸을 때 알아듣기 쉽긴 합니다. 다만 잔잔한 표준어를 쓰는 강의는 중요 포인트를 인식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간혹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강사분들 중에 사투리를 사용하거나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억양이 있으신 강사분들의 강의는 내용이 리듬감 있게 기억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목희수 강사의 강의는 판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판서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비교적 짧은 강의 시간을 원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싶으시다면 목희수 강사를 추천합니다. 목희수 강사의 등기법 강의도 민법과의 커넥션을 출발점으로 하여 수업이 시작됩니다. 전체적으로 잘 정돈된 강의라기보다는 마음이 편해지는 친숙한 강의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여러 과목 중 한 과목쯤은 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목희수 강사의 강의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사가 제시하는 학습 방향성을 따르기보다는 부담 없이 강의를 듣고 자율적인 학습을 원하시는 분께는 목희수 강사의 강의를 추천합니다. 과목의 특성은 어디까지나 제가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보며 판단한 것입니다. 과목별 강사의 강의를 모두 들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들어본 내용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지 못한 분들 중에도 좋은 강사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여 샘플 강의라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사 선택은 단기 공부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주체적이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하우에서는 2차 과목의 강사를 선택하는 법, 부동산 공법 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